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 그러니까 통계학학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에서는 캐노니컬 앙상블과 그랜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 다뤄봤었는데,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의 가정을 보면 우리가 다루는 개는 어떤 고정된 에너지를 가지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가 고정된 에너지를 가져야 우리가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룬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통해서 어떤 상태들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개들은 이제 옆에 있는 다른 물체나 개들과 에너지를 계속 주고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에너지의 어떤 크고 작은 변동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변하는 개에 대한 어떤 상태들의 확률 분포를 알아내는 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인데, 이번 시간에 다룰 캐노니컬 앙상블이 바로 그 여러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개의 상태들의 확률 분포를 다루는 파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는 현재로서는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 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가 변하는 개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개를 하나 상정을 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S라는 하나의 개를 상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S라는 개가 아주 커다란 여론 R과 접촉하여 있어서 그 S와 R을 합쳐서 통째로 커다란 개 전체 개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이 R이 S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교환이 되더라도 이제 R의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의 T는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네요. 이 열원의 온도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S와 R을 합친 개는 고정된 에너지 값을 가질 것이므로 에너지 토탈이라는 이 전체 개 토탈이라는 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T란 개가 가질 수 있는 상태수를 전부 구해볼 건데, 이제 S와 R을 따로 분리해서 S가 어떤 한 상태로 정해졌을 때 R의 상태수, 그리고 S가 또 다른 상태로 정해졌을 때 R의 상태수, 이것을 전부 더해버리면 T 전체의 상태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식 16으로 보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 상태수를 엔트로피 꼴로 나타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n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정한 바에 따르면 이 전체 개에 비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테일러 전개해버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 부분만 테일러 전개를 해서 다시 써보면, 먼저 이 전개한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하고 도함수, 그리고 그 밑에 상수에다가 이 1차항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온도에 대한 정의가 되니까 이걸 다시 쓰면 17번씩의 맨 우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이제 전체 사건의 수를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각 상태 n들이 가지는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각 상태 n에서 가능한 아래 상태수들이 위에서 보았듯이 이 숫자로 나타나고, 곧 이 숫자로 나타나니까 또 다시 곧 이 숫자로 나타나고 이 숫자로 나타나서 겨우 이것이 분자 자리에 올라가면은
개 S가 상태 N을 가질 확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18번식에서 써놓았습니다. 이게 결국 이 T라는 개의 전체 상태수가 되는 것이고, 이 분자에 있는 것이 S라는 개가 N이라는 상태에 놓일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18번식의 확률 분포를 볼츠만 분포 혹은 캐노니컬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분자의 형태를 보면은 익스포넨셜 안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거기에 에너지 나누기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에너지가 이 온도와 상수의 곱보다 매우 커지게 되면은 이 분자가 매우 작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가지는 상태에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제법 맞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표기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새로운 표기들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있는 이 분모 부분을 좀 간단히 하기 위해서 이 볼츠만 상수와 온도를 곱해서 역수를 취한 것을 역온도 베타라고 노테이션을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대해서도 이 분모의 합 전체를 z라는 문자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 도입한 표기를 통해서 이 확률 분포식을 다시 쓰면 식 21과 같이 간단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g라는 물건을 이제 여온도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게 될 텐데, 이 g라는 걸 특별히 분배 함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tition function이 될 것입니다. 이제 왜 이것을 따로 이름까지 붙이냐 하면은 분배 함수가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분배 함수가 에너지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로 우리가 다루게 될 개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계속 변동하긴 하는데, 뭐 각 에너지에 대해서 확률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이 에너지와 확률값을 곱해서 다 더해버리면 평균 에너지가 계산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걸 계산하는 건데, 뭐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Z가 결국에 이꼴로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Z를 이 역온도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앞으로 에너지가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그마 에너지 그리고 이 지수함수, 이것은 결국 이 분배함수를 역온도로 미분한 것과 똑같고, 그러면 이제 g분의 g 프라임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 로그 함수로 써서 이렇게 22번의 식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에너지의 분산을 생각해 보면은 어 자세한 계산은 조금 복잡해서 너무 설명을 생략하겠지만은, 에너지의 분산 또한 에너지의 계태값을 다시 역온도로 미분해서 음수를 붙인 것, 그러니까 분배함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냥 분배함수에 로그를 씌워서 역온도로 두 번 미분하면 나오게 되는 물리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캐노니컬 앙상블에서의 엔트로피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에서는 그냥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상태수를 엔트로피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개가 가질 수 있는 상태수는 에너지에 의존하게 되니까 엔트로피가 에너지에 의존하는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러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이 캐노니컬 앙상블로서 다룰 수 있는 개에 대해서도 엔트로피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을 처음 도입했을 때와 똑같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마이크로 캐노니컬한 정의들이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로 캐노니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 했을 때와 같이 이렇게 어떤 작은 게 S가 있고 커다란 여러 R이 있어서 전체 에너지는 고정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개가 뭐 아주 많은 수,
W만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좀 억지를 부려서 10에 100 쓴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큰 수의 법칙으로 이렇게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은 결국 그, W의 개 중에서 S가 N의 상태를 가지는 개는 거의 정확하게 이 확률 곱하기 시행 횟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대값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W계 개 전체 상태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실 그러니까 이 W계 중에 N이라는 상태가 뭐 몇 개 있는지 이거는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그냥 PN, W로 그냥 모든 경우에 딱 정해진 숫자로 나올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정해진 개수의 뭐 1일 1, 2, 2 이런 식으로 뭐 좀 간략화해서 4개의 상태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 뭐 1이 1개, 2가 3개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찾아볼 수 없을 테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만 1과 2의 공이 어떻게 순서를 뒤바꿀 수 있는지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종합론적 문제가 되어서 그냥 전체 상태를 이제 자리 바꿈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각각의 경우 그러니까 1번 공이 몇 개, 2번 공이 몇 개 했을 때 그 1번 공의 개수를 팩토리얼, 2번 공의 개수를 팩토리얼해서 다 나눈 걸 분모로 보내버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구한 전체 개 상태수를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스털링 근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 식 25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다룬 개는 이 전체 T라는 개가 W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을 다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개의 엔트로피만 생각해보면은 결국 W로 나눠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면은 식 25를 W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식 26 우변에 있는 캐노니컬 앙상블을 따르는 개의 엔트로피를 구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를 깁스 엔트로피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Pn,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어떤 상수함수의 꼴로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과 똑같은 그런 확률 분포를 가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깁스 엔트로피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결국 시그마가 뭐 변수가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곱셈으로 변하고 그럼 이 오메가 분의 1과 삭제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음수 기호를 열로 넘겨버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마이크로 캐노니컬 앙상블의 경우에서 엔트로피를 구하는 볼츠만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깁스 엔트로피가 결국 볼츠만의 엔트로피를 유도할 수 있다 하는 걸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 또한 분배 함수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경우도 자세한 계산 과정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그 결과만 보면은 이 27번 우변에 있는 이 식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엔 자유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유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물리량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걔가 뭐 에너지와 온도에 관해서만 나타나는 경우에 이 자유에너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자유에너지는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은 결국 르장들의 변환이 됩니다.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떤 에너지의 기대값에서 온도와 엔트로피의 곱을 빼는 것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d는 TdS,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포함하더라도 d는 TdS 이 항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이 TS를 빼줌으로 인해서 이거를 왼쪽에 있는 이 자유에너지를 전미분했을 때는 얘가 DT, 그러니까 DTS하고 TDS로 나눠질 것인데, 이 에너지의 미분에서 TDS가 있기 때문에 TDS 항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SDT 항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미분의 형태를 보면은 분명 우리는 에너지와 어, 부피에 의존하는 엔트로피를 가지는 개를 한번 살펴보는데, 여기서 도출한 자유에너지는 온도와 부피의 함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E라는 변수를 T로 바꿔버린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DF를 뭐 저 식 29번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즉슨 엔트로피가 이 자유에너지의 T 편미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압력은 또 자유에너지의 부피 편미분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도가, 이 개의 온도에 대한 변화를 다루고 싶다면은 이, 엔, 이 엔트로피를 이제 르상들의 변환해서 에너지에 관한 것을 온도 변수에 관한 것으로 바꾸고, 그 온도 변수로부터 뭐 에너지를 얻어낸다든가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는 저도 자유에너지가 뭔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은 화학 포텐셜 파트인데, 사실 화학 포텐셜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부분은 그 계에서 보존되는 모든 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캐노니컬에서 그냥 캐노니컬 앙상블로 넘어갈 때 E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E가 변동적인 상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볼 때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에너지 말고 아주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 입자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입자들이 가진 뭐 전하량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이 입자의 수라든가 하는 그런 물리량이 변할 때에 대해서도 개의 확률 분포를 한번 다뤄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룰 내용은 이제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자의 수와 관련된 그런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화학 포텐셜이라는 물리량을 정의해 볼 것인데 화학 포텐셜 뮤는 이렇게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로 미분해서 온도를 곱하고 음수를 취한 것과 같게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저희가 캐노니컬 앙상블로 넘어갈 때는 에너지가 변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 엔트로피를 에너지로 미분한 물건이 t의 역, 뭐 t 자체는 아니지만 t의 역수로 나오는데 이게 상수값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수가 여러 가지일 수 있는 개를 다룰 때에도 이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로 미분한 것에다가 뭐 적당한 차원을 가진 비례상수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상수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해야 하는 것이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그랜드 캐노니컬 앙상블은 뭐냐 하면은 캐노니컬 앙상블처럼 개가 어떤 여러 가지 물리량을 가질 수 있고 이제 그에 대해서 예, 개가 어떤 여러 가지 물리량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각각의 물리량이 확률 분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량에도 확대를 해서 아마 그랜드라는 것이 붙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뭐 제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했듯이 저희는 에너지가 변할 때 이 엔트로피의 에너지에 대한 편미분이 상수인 것을 가정했습니다. 이게 캐노니컬 앙상블의 경우이지요. 왜냐하면 이건 곧 온도가 상수라는 가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물리량에 대해서도 뭐 이것이 콘스탄트라고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를 거쳐서 거의 똑같은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을 그러니까 캐노니컬 앙상블을 구하는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를 거쳐서 네, 확률 분포에 그러한 요건들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가령 우리가 입자의 수를 변동시키고 싶다 하면은 이식 31에서 보았듯이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에 대해서 편비문 한 것이 고정될 수 있도록 어떤 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분배함수는 어떻게 되냐? 뭐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분배함수만 구하면 모든 걸 구할 수 있으니까 분배함수를 어떻게 구할까 하면은 사실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입자의 수와 그 에너지가 뭐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그 두 개의 확률 분포를 단순히 곱하면 이 두 개를 합한 모두 종합하는 확률 분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한 캐노니컬 앙상블 그리고 이 입자의 수에 대한 뭐 이거 캐노니컬 앙상블이라 불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캐노니컬 앙상블과 거의 똑같은 형태를 가진 이 식을 갖다가 곱해주면은 결국 우리는 원하는 이 분배함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확률 분포의 경우에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두 개를 곱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결과를 유도한 거죠. 방금의 설명에서는. 근데 뭐 사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또 분배함수를 구해서 이걸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수학적 계산보다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맥락이 있는 그런 설명이 좀 더 어렵답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뭐 사실 방금 보았듯이 많은 것이 캐노니컬 랑상블과 똑같이 다루어지므로 이제 우리가 위에 캐노니컬 랑상블을 다룰 때 봤던 엔트로피대로 그냥 이 파티션 펑션만 그랜드 파티션 펑션으로 바꿔가지고 넣어주면은 엔트로피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마치 자유에너지처럼 이번의 경우에도 어떤 자유에너지처럼 르상들이 변하는 어떤 물리량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방금 자유에너지에서는 이제 온도를 여기 두었듯이 이번에는 이 화학 포텐셜 이거를 이렇게 두어서 르상들이 변화했습니다. 뭐 사실 자세한 수학적 논의는 거의 뭐 자유에너지를 다룰 때하고 똑같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수학적으로도 거의 비슷하고 분배함수를 쓸 때도 저희가 자유에너지를 캐노니컬한 상황에 파티션 펑션으로 썼을 때하고 똑같은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제 캐노니컬 앙상블과 그랑 캐노니컬 앙상블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다 다루었고, 그럼 이제 통계학적으로 필요한 기초, 정말 기초 중의 기초에 대해서는 다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어떤 실제 example이라고 해야 될지 우리가 기존 연력학에서 다루었던 그런 이상기체라든가 하는 것을 실제로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